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FOMC 이제 회의가 오늘 미국에서 오늘 내일 열리는데 외국인들이 FOMC 회의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0.5%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면은 시장이 좀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도. 근데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 금융 위기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각종 지표들도 그렇고 0.5%포인트까지 올릴 건 아닌 것 같고 0.25%포인트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무난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시장은 지금 이미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을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동결을 해버리면 다음번엔 올리겠구나 이렇게 되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지금 지난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우리 시장이 이제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그냥 예상했던 대로 예상을 0.25%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약간 눌려가는 정도. 그리고 저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할, 우리 시각으로 이제 내일 모레구나. 내일 모레 새벽 3시가 되겠네요.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하면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으로 발표가 나오면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다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상했던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예상했던 것, 이제 그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시점이 되니까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는 그 이제 시한도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도 몇 번 안 남았어요. 지금 아무리 길어도 7월 이내에는 인상이 끝날 거라고 보고요. 금리를 올리다가 작년 3월부터 대략 1년 이상 지금 금리를 원체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소비자 그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 있고 또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는 금리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거를 언제까지 가져갈까, 금리 인상을 그 최종 단계, 그 최종 목표 지점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심, FOMC 회의의 경계심이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점도표에 있어요. 점도표가 3, 6, 9, 12월에 FOMC 회의 때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 0.25%포인트를 올린다는 그 금리 인상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점도표 상에 좀 더 금리 인상을 길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예상보다 일찍 금리 인상을 종결할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시점까지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의 성향, 점도표가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이제 그게 지나가면서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도 미국 증시도 또 한국 증시도 다 좀 흐름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업종이 갑자기 잘 가는 그런 새로운 시장 환경이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던 애들이 더 잘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순환매 돌고 있고, 계속 지금 몇 주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순환매를 돌고 있는 시장. 그러면 뭐 한 네다섯 개 정도의 업종이 계속 돌아요. 오늘 같으면 리튬주들이 이제 크게 올랐고, 로봇주도 좀 이제 일부 종목에 국한되긴 했지만 잘 갔고, 또 AI도 일부 종목에 국한되긴 했지만 잘 갔고, 오늘은 반도체는 좀 빠졌고, 미국은 반도체가 좋았는데 좀 빠졌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할 것이다 하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반도체가 좀 눌린 것 같고요. 돌고 돕니다. 계속 빠른 속도로 돌아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어지럽게 느껴질 정도고,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대부분의 다른 업종들이 좀 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많은데, 사실 그 오른 종목 중에서 계속 순환을 하면서 그날 특정 이슈가 나왔던 새로운 업종들 뭐 한 몇 가지 빼고는 돌고 도는 그 업종들이 계속 시장을 이끌고 있고, 하락하는 애들은 마찬가지로 다수의 하락 업종이 계속 하락을 하거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벌써 뭐 올해 초부터 한 1월 이후, 뭐 적어도 2월 이후에는 이런 이제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을 해 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 시장이 잘 못 가고 있는데, 시장은 그냥 정체돼 있는데 내 계좌만 계속 불어나는 그런 현상,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아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가 최근에 좀 눌렸던 그런 상황. 그럼 이 눌린 상황을 그대로 다 두드려 맞았다면, 고점 대비해서는 뭐 마이너스 한 10에서 15%, 뭐 많이 빠진 종목은 15% 이상도 좀 빠졌을 텐데, 이걸 다 두드려 맞은 종목은 그만큼의 이제 또 수익을 다른 데서 또 채워야 또 이 어떤 상실감을 또 이제 채울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적절히 대응을 했다고 하면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들고 있어도 어차피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하락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거나 견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가 또 다시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순환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주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 한 달 정도 바짝 그런 이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것 같고,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그런 또 현상이 당분간 일단 도드라지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좀 사놓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가 빠질 때 사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빠졌다가 반등하면서 매수를 했고, 당일날 한 종목 했고, 또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계속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매수했던 종목, 어제 매수한 종목이 오늘은 또 한 4%대, 어제도 조금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그래서 이틀 만에 또 한 몇 퍼센트, 한 10%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얼추 상당히 그 수익을 또 내줬고요. 오늘 매수한 종목들도 대체로 다 약간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오늘은 아니고 내일 가려나? 아니면 뭐 더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계속 횡보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더 사기도 애매하고 더 빼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사놓고 괜찮은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권에 있으니까 견디기는 견디는데, 추가로 비중을 더 늘리면 내일 빠질 수도 있고, 또 팔잔이 내일 오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몇몇 그 주목할 만한 테마 업종들이 이제 보여서, 오늘 특히 이제 또 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약간 그 엇박자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 업종, 제가 선택한 테마가 오늘 되게 잘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매수한 종목은 또 잘 못 갔어요. 그 같은 테마 안에서도. 그것도 그래서 그냥 일단 놔뒀는데, 뭐 비중은 조금 늘려놔서 계속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비중을 조금 늘려놨는데, 그게 돌아서면 오늘 이제 반도체
그 하락 이슈 이런 것들에 엮여가지고 좀 빠진 것 같아요. 개별 어떤 종목의 모멘텀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지만 갖고 있으면 또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침없이 비중을 좀 오늘 뭐 줄였다 늘렸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들고 있는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마 이번 주 내에 전체적으로는 상승 아마 반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별로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혀 못 가는 종목에 물려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가면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뭐 운이 없어도 오르는데 좀 덜 오르는 거고, 그러다 운이 좋으면 뭐 상한가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몇 주 사이에 상한가뿐만 아니라 한 20% 이상 수익권으로 들어갔던 게 뭐 꽤 많아요. 한 10번 되는 것 같아요. 상한가도 몇 번 기록을 했던 것 같고, 한 3번, 4번 정도 기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게 계속 그렇게 올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업종 내에서 또 새로운 종목들을 또 담아 놓기도 하고, 뭐,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 그러면 목요일 날 장에 이제 완전히 뭐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될 거고, 이르면 내일 증시에서도 조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선제적으로. 뭐 예상 가능한 범주에서 아마 움직일 거라고 해석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내일 장에서 분명히 먼저 움직이는 업종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미국 증시 선물 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장전 시간외에서 2%대 아까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녹음 시작하고는 확인을 못 했는데 2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도 아마 한 3%대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요. 이 흐름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을 바로 직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여서, 이따가 미국 증시 그 동향도 이 영상 말미에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427 종목이 올랐고 459 종목이 빠졌습니다. 빠진 종목이 좀 더 많았죠. 그런데 지수는 0.38% 올랐습니다. 이건 뭐냐? 밑에 보시면 코스피 100은 더 못 갔죠. 대형주는 더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오른 종목은 크게 올랐고 떨어진 종목은 덜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528 종목이 올랐고 957 종목이 빠져서 코스닥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 글 써드린 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코스피가 더 좋을 거라고 제가 오늘 단언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다우존스가 훨씬 좋았으니까. 미국의 다우존스가 1.2% 올랐고 나스닥이 0.3%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가 좀 더 좋을 거라고 했는데,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좀 오른 종목과 빠진 종목의 수가 엇비슷했다면 코스닥은 빠진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0.04% 강보합 정도였는데 코스닥 150은 오히려 0.1% 하락. 그러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자, 코스피는 기관만 매수, 금투가 특히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 역시 금투는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가 나스닥이 뭐 0.2%, S&P 500이 0.5%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 더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약간 올랐네요. 1원 10전 올라서 1311원대. 국제유가는 1.33% 올라서 67달러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은행 위기 확산 우려가 진정되면서 해외 증시들이 상승을 해서 상승 출발한 우리 증시도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 속에 이틀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FOMC 경계감 속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보합권에 마감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미국의 FOMC에 대한 경계감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강보합 마감, 이런 제목으로 글로벌 은행발 금융 리스크 완화로
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FOMC 경계감 속에 장중에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상승폭을 반납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도래로 금속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증권가의 분석 영향으로 리튬, 니켈, 구리 등의 금속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유럽에서 뭐 일단 법안이 뭐 나오고 이러면서 좀 최근에는 이런 희귀 금속류들의 어떤 주목할 만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오늘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현대모비스가 1%대 이게 제일 많이 오른 거고요. 시총 상위주 중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현대차, 삼성물산이 올랐고 또 뭐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은 없었는데 셀트리온이 1.2% 빠진 게 제일 많이 빠졌네요.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대 뭐 연일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의 탑 10으로 진입을 SM이 그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새 코앞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확실히 로봇주 대장주 맞고요. 그 다음에 케어젠이 5%대 상승 나오면서 역시 시총 14위로 진입을 했고요. 또 에코프로가 4%대 상승 나와서 뭐 저도 그렇고 좀 굉장히 좋은 그 어떤 기분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또 HLB도 3%대 올랐습니다. 자, 업종은 코스피가 통신업종이 또 역시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삼총사가 나란히 올랐고요. 전기가스업이 제일 안 좋았는데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2%대 빠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금속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강원에너지가 상한가, 제이스콜딩스, 포스코엠텍이 11%대 올랐습니다. 하이드로리튬도 9%대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음식료, 담배업종이 크게 빠졌는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하한가가 나왔고 한탑과 체리브로가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파미셀과 JW 생명과학이 2%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가 마이너스 3%대, 일양약품 우선주와 일동홀딩스가 마이너스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아스타가 이틀 연속 상한가 나왔고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와 TNL이 8%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바이오니아가 마이너스 10%대, 제놀루션이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1,053억 원이 줄었고 과열 종목은 코스닥의 인탑스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케미칼, 삼성전자, 삼성 SDI, 신한지주, LG전자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카카오게임즈, LNF, SM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롯데쇼핑, S1, 삼성 SDS, S51, SD바이오센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RFHIC, 유진기업, 코미팜, 나이스평가정보, 더 네이처홀딩스 순이었습니다. 자, FOMC 오늘 뭐 관망장세 지금 보면은 베이비 스텝이 거의 한 80% 정도, 동결이 한 2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점차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밑에 연준 전 부의장 얘기를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잠깐 멈추면 우리가 모르는 걸 또 연준이 알고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의문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그냥 0.25%포인트 올리는 게 적절하다. 이거에 저는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0.25%포인트 올릴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시장의 예측치대로 나오는 거고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또 시장이 잠깐 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그대로 나오고 이슈가 소멸되고 나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부터 업종별로 좀 강하게 막 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적자, 1분기에 적자를 전망을 한 보고서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를 기록한 거 2000년대 이후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거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런 와중에 TSMC라든가 뭐 대규모 투자 계획들 막 발표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반도체가 좀 살짝 들썩들썩 하는 느낌 있죠. 이게 반도체에 더 빠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최악이지만 이미 선반영해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는 게 확고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들썩거리는 상황에서 뭐 아주 강한 모멘텀 받아가지고 크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이 지금 돌고 도는 순환매의 중심에도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다음 달에 헝가리에 이제 공장 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떤 그 대규모 이제 투자 지금 최근에 뭐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뭐 여러 종목들이 뭐 있는데 뭐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당장 1, 2년 뒤를 본다기보다는 2030년 정도 좀 한 5, 6년 이상의 뒤를 멀리 내다보고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한 1, 2년 뒤에는 그 투자의 결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중장기의 모멘텀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관심을 좀 갖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인 박스터의 바이오 의약품 CMO 위탁 생산 사업 부문 인수전에 참여한다 하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나왔는데, 또 셀트리온이 의미심장하게 또 뭐 앞으로 한 2년 정도, 사정진 회장이 오늘 뭐 그랬다고 하는데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미국에 완전히 뭐 그 전면 어떤 진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에서 이 미국 본토의 어떤 거점을 마련하고 뭐 이런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고, 그리고 5조 원인가 뭐 그래요, 액수가. 그래서 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증권가에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소식, 중국의 이제 판호, 여기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그 정부의 허가를 받았어요. 넥슨 게임즈, 넷마블, 데브 시스터즈 등등이. 그래서 오늘 넥슨 게임즈가 18%대, 오전에 데브 시스터즈도 26%대 올랐지만 뭐 13%대인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죠. 뭐 넷마블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이 증권사들 얘기 이렇게 보면은 넥슨 게임즈의 그 흥행 가능성 가장 높게 보는 것 같고, 데브 시스터즈는 약간 좀 그렇게 썩 성공할 거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가 오늘 주가가 가장 코스피에서 가장 뭐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200위 안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은 강원에너지기는 한데,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금양하고 또 겹쳐서 코스닥에서는 제가 넥슨 게임즈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코스피에서는 금양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그 증권사 한 군데에서 코스피 200의 그 정기 변경 예상을 했는데, 금양하고 코스모화학의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또 율촌화학도 가능성이 좀 있고, 편입 의견이 이제 중립입니다. 반면에 편출 종목은 화승 엔터프라이즈하고 케이카가 이제 좀 높아 보이고, 보령이 율촌화학이 편입을 한다면 보령이 같이 빠질 거다, 이렇게. 그래서 금양, 코스모화학은 가능성이 높고 율촌화학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화성 엔터프라이즈하고 케이카가 빠지고 보령이 율촌화학이 들어가면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죠. 코스피 200을 사는 그런 자금이 이제 지수를 이렇게 200위, 100위 뭐 이런데 이렇게 지수를 그대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 비중대로 매수하고 매매하는 것을 패시브 이제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그래서 여기에서 거론된 금양, 코스모화학, 또 율촌화학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 이게 언제 리밸런싱을 하냐면 6월 8일. 그러면은 6월 8일이 되기 전에 상당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정작 그 리밸런싱이 이뤄지고 나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거론된 세 종목을 6월 첫째 주까지 들고 있는 전략은 뭐 괜찮아 보이네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이 왕창 팔면서 주가는 가지 못했어요. 금투가 54만 5천 주를 더 샀는데, 외국인이 41만 주 넘게 매도하면서 주가는 100원 오르는데 그쳤고, 어쨌든 더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의 매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쨌든 그 개인들만의 수급만으로 500원을 올려서 더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개인만 매수, 외국인 특히 기관은 뭐 3월 3일 이후에 연속으로 12일을 사다가 오늘 5,300여 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7만 주를 넘게 매도를 하면서 1,900원 하락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매도, 기관은 사모펀드가 좀 많이 팔았네요. 그래서 1,200원 빠졌고요. 위메이드도 개인만 이틀 동안 지금 28만 주, 25만 주 넘게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가 이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1,000원이 빠져서 장중에는 4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지만 5만 100원에 멈췄습니다. 자, 금양은 오늘 외국인이 77만 8천 주, 어마어마하게 샀죠. 기관이 15만 7천 주. 그래서 오늘 주가가 24%대 11,000원이 올랐습니다. 6만 원대를 뚫어버렸습니다. 한 달 전 3만 4천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 뚫었습니다.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넥슨 게임즈는 기관이 42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숨에 한 달 누적 순매수가 41만 주 우위로 올라섰고요. 주가는 2,000원, 2,020원이 올랐습니다. 연기금도 21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시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3% 200원이 오른 6만 500원. 에코프로 BM 0.24% 500원이 빠진 20만 4천원. 셀트리온 0.13% 200원이 빠진 15만 5,800원. 헬스케어 0.31% 200원이 오른 6만 4,600원. 위메이드 0.3% 150원이 하락한 4만 9,950원. 금양 0.83% 500원이 오른 6만 1,100원. 넥슨 게임즈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아래쪽에 저 밑에 제일 밑에 있는 121선, 그 다음에 위쪽에 21선과 뭐 241선 정도에서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재미없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아래로 빠지든 위로 올라가든 이 라인을 뚫고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뚫을 때 방향성이 그쪽으로 잡힐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매도,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에코프로 BM은 어제 뭐 21선까지 밀렸다가 오늘 갭상승 하면서 어제 뭐 단숨에 올려놓고 오늘은 그 5일선, 11일선 부근에서 이제 그래도 마감을 했는데,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십자형 패턴이 나왔어요. 어제 오늘의 그 상승세를 종결하고 하락 반전할 모습인지, 또는
3일간의 어떤 하락세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간다는 뜻인지 이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수급은 꼬이고 있지만 주가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셀트리온은 60일선에 이틀 연속으로 윗꼬리 끝이, 그러니까 그 당일 고점 끝이 60일선에 닿으면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일선에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는 중이고, 반면에 아래쪽에 5일선, 10일선 쪽에서는 또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자, 헬스케어는 이동평균선을 다 뚫고 올라갔다가 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오늘도 어느 정도 흐름이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라인 그려놓은 것 보시면 64,300원 부근에 매물대가 있는데 지금 64,400원. 그러면은 지금 매물대에 지지를 딱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내일은 11선, 5일선 모여있는 구간 62,000, 뭐 한 500원 정도 그 라인이 될 것 같고, 오르게 되면은 이제 매물대를 뚫고 저 위쪽에 481선을 향해서 이제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메이드는 아래쪽에 11선에 견조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위쪽에 21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더 뚫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금양 보면은 어제 아까 에코프로비엠하고 좀 비슷하게 21선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오늘 급등이 24%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고가를 뭐 썼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를 계속 깨면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241선 위로 뚫지 못하고 내려왔고, 매물대, 이 긴 매물대가 15,800원. 그러면은 이 매물대하고 얼추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넥슨 게임즈는 가고 있습니다. 16,800원이죠. 16,800원대에 매물대가 길게 펼쳐져 있고, 한 16,700원 언저리에 이 매물대 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깨면 이제 그 아래쪽에 481선, 481선은 16,300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점 16,300원 지지를 받으면 다시 241선 17,200원 돌파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선물지수와 그 다음에 미국의 개장 후 지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는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잠깐만요. 지금 선물지수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288포인트 다우가, S&P 500이 33.75, 나스닥이 78.75인데,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지수를 보면은 다우가 303, 그러면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S&P 500이 42, 역시 올라가고 있죠. 나스닥이 113, 역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바짝 아주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0.92%, 나스닥이 0.97%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1%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지금 장 초반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92, 0.97, S&P 500은 1% 넘었네요. 1.02%를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테슬라 3.37% 올라가고 있고, 뭐 메타 2.05, 엔비디아 0.65,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1.27, 애플 0.45, 마이크로소프트 0.64.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오늘 45%인가 하락을 했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최근에 오늘 27.42%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일 우리 증시는 당연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시장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이제 금융주 이런 것들을 어떤 정상화 과정을 지켜본 뒤에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어떤 안정돼 가는 그런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가.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미국의 차트, 내일 아침에는 제가 브리핑 글에다가 미국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고, 우리 증시도 그렇다면은 FOMC 이슈, 그 FOMC에 눌린 현상은 오늘까지가 아닐까 싶네요. 내일은 뭐 아까 장 초반에 이제 개장하기 전에 예상을 해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는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 증시도 내일 그런 이제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선반영해서 좀 빨리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늘려놨어요. 종목 수도 좀 늘려놨고요. 비중도 조금씩 늘려놨고, 약간 하락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었지만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잘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씩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춰놓고, 그 다음에 홀딩해서 그냥 뭐 내일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이었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오른 종목, 그렇죠. 많이 오른 한 7%대 올라간 종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4점 몇 % 올랐으니까 어제 오늘 해놓고 많이 괜찮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수해서 뭐 좀 많이 가면 한 2%대, 좀 조금 오르는 종목은 1%대 정도 상승. 또 반대로 물타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이너스 한 1% 정도? 마이너스 0.78% 정도 하락을 했는지 0.5에서 1% 사이로 약간 빠져있는 이제 오늘 매수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도 아마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들고 가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빨리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